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살라몬의 정책 도구론 분류 기준입니다. 시험에는 주로 직접하고 강제밖에 안 나왔죠. 근데 두 개 더 있습니다. 가시하고 자동성이. 그래, 답은 3번인데, 요걸 갖고 올라온 게 아니고, 직접이 뭐고, 강제가 뭐고, 가시가 뭐고, 자동이 뭔지 개념을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는 직접성이 높은 거, 낮은 거, 강제성이 높은 거, 낮은 거, 이거 나왔죠. 또 가시성이 높은 거, 낮은 거 나올 수도 있고요. 자동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첫 번째 직접성은 의지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높은 거야. 근데 정부 의지로 안 되고 민간이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로 하지 말고 그냥 높은 거와 나머지로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반면 강제력은 처벌이에요. 어겼을 때 처벌받는다. 높은 거. 어겼을 때 처벌받진 않아요. 좀 낮은 거. 그래서 규제가 제일 강제력이 높고 보조금 같은 돈이 두 번째가 되고 그다음에 뭐 조세 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손해책임법 같은 게 낮게 나와요.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규제가 제일 세다. 그다음에 돈 관련된 게 두 번째다. 그다음에 정보 같은 게 맨 마지막이다. 개웠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시성은요.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어려운데 어떤 걸 할 건데 정책을 할 건데 이걸 할 때마다 국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가시성이 되게 높아요. 대표적인 누구다? 보조금이야. 보조금 내가 올해 주고 싶어도 국회 의결 받아야 되겠지. 심의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내년 주고 싶어도 다시 의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번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의결 받는 거 높은 거고요. 그런 거 없어. 그냥 한번 만들어지면 쭉 간다. 이게 낮은 겁니다. 뭐가 낮냐면 조세 지출 예산 제도, 조세 지출 예산, 조세 지출 같은 것들. 이거 어때요? 조세 감면법이 있지? 그때는 한번 의결되겠죠. 근데 그 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쭉 감면됐기 때문에 매번 편성 과정에 보이지 않단 말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이게 가시성이 낮다고 그래요. 반면 자동성은 뭐냐면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럼 낮은 거예요. 새로운 제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법률이 있어야 돼. 그럼 낮은 거고요. 그다음 기존의 법률이나 기존 제도를 할 수 있다 그럼 높은 거예요. 대표적인 아까 봤던 조세 감면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거를 가지고 하는 조세 지출 제도 같은 것들은 자동성이 되게 높아요. 반면에 그 손해치기법, 기존의 사법제도 있잖아.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니까 되게 높아요. 이런 건 되게 높고 그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면 낮은 겁니다. 다시 할게요. 직접성은 뭐다? 정부 의지만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그러면 높다. 반면 그게 아니면 낮다. 그다음에 처벌된다, 높다. 아니면 낮다. 규제가 제일 높고 돈 같은 것들이 중간쯤 되고요. 정보 같은 게 낮게 나와요. 효과성이 답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가시성은 어떤 걸 할 때, 어떤 정책을 할 때 매년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매년 매번 할 때마다 그게 이제 가시 높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지면은 그걸로 쭉 가는 겁니다. 매번 하는 게 아니,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낮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기존 제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높은 거고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면 낮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다섯 가지, 네 가지를 가지고 분류할 거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국회직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항상 국회직이 제일 빨라요. 9급이든 7급, 8급이든 제일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 받아들입니다. 또, 요 국회직에 있는 문제들은 되게 세행정학이란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거기 있는 내용이 먼저 들어오고 국회직에 먼저 들어왔다가 다른 시험에 가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직 나온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일은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또 수단론에 대한 그 정리도 있어요. 그것도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